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자, 김태훈 매니저입니다. 자, 오늘 리뷰부터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요. 그동안에 제가 매매했었던 매매 내용 오늘도 또 다시 한번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뉴프렉스부터 리뷰를 도와드릴게요. 그러니까 오늘 장중에 거의 9%에 가까운 또 급등세를 보여주고 있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제가 이제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이다라고 해서 뭐 애플의 비전 프로뿐만 아니라 이 폴디드 줌 쪽 관련해가지고 앞으로 뭐 중화권 매출이나 갤럭시 S24 울트라 쪽 관련해가지고도 이제 수혜 기대감이 올라올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. 자, 오늘 8%대 급등 나와주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전고점 돌파 이제 나와주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1차 목표가 6,950원이죠. 6,950원 계속해서 이제 도달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, 뭐 신규 진입 관점에서는 물론 뭐 이렇게 큰 폭의 비중을 처음부터 담을 자리는 아니겠지만 조금씩 모아가도 되는 자리 여전히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지금 시장에서 중요한 거는 전체적으로 이 많은 종목들이 최근에 11월달, 12월달 올라간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왕이면은 1월달 또는 2월달 시장에서 부각받을 수 있는 일정 또는 이슈 이런 트렌드에 맞는 종목을 우리가 매매를 좀 해야 되는 시점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이 뉴프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XR 쪽 관련해가지고도 관련된 키워드가 부각될 수 있다 이렇게 주요 투자 키워드로서 제가 삼았었는데 이 애플의 비전 프로 일각에서는 지금 1월 말부터 뭐 출시가 또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습니다. 그럼 결국에는 그런 기대감이 나타날 때마다 관련된 수혜주로서 뭐 라운텍이나 선릭 시스템, 뭐 뉴프렉스 이런 기업들의 이 관심이 앞으로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뭐 관련해가지고는 이제 XR 쪽 관련된 이런 리레이팅에 대한 기대감도 최근에 뭐 실적에 대한 기대감뿐만 아니라 같이 좀 발휘되고 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서 뭐 지금 자리에 대한 부분들 물론 볼린저 밴드 상단에서 지금 계속해서 약간의 보합권 흐름을 장중에 분봉주의로 나타내고는 있지만 뭐 제가 봤을 때 11선 이탈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가져가시면서 이 볼린저 밴드 상하폭을 좀 이렇게 확대하는 구간을 한번 누려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제가 이제 일정 모멘텀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는 이 모트렉스라는 기업도 있습니다. 이 모트렉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뭐 PBV 쪽 관련해 가지고도 CES 2024 쪽 관련된 좀 이슈 부각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고요. 저 최근에는 이제 이 자율주행 쪽 관련해 가지고는 CES 2024에 대한 이 일정을 또 체크해 볼 필요도 있겠지만 앞으로 내년 되면은 다시 한번 테슬라의 이 FSD 쪽 관련된 이슈와 그리고 이 전반적인 이 도조 컴퓨터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된다면은 이 자율주행 쪽 관련된 부분들 다시 한번 부각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트렉스도 계속해서 1차 목표가 도달되는지 지켜볼 거고요. 자, 오늘 장중에 거의 한 4%대 중반 정도까지 또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. 시장의 하락 종목 수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또 최근에 제가 편입했었던 종목들 시장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시장의 변동성이 아무리 크더라도 낙폭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고 올라갔을 때는 또 다른 종목들과 마찬가지로 시원하게 슈팅 나와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로 포트를 좀 구성을 해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러면 그동안에 매매했었던 그 매매 내역들 먼저 말씀을 좀 드려도 될까요?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종목 편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차피 이제 리뷰를 좀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 제가 요즘에 이제 엑셀 매매 내역표 등을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이제 엑셀 매매 내역표 한번 보여주시면은 제가 뭐 그동안에 손절은 딱 한 종목 됐거든요. 그래서 뭐 지금 SNS 택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종목들, 물론 뭐 최근에 편입했었던 이노 시뮬레이션이 4%대 조정이 나와줬지만 그 이외에 대부분의 종목들이 1차 또는 2차 달성을 했고요. 크게 물린 종목이라고 한다면은 SNS 택을 제외하고는 이스페타시스가 제가 캡처했을 때 당시 한 10% 정도 평가 손실 발생하는 거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이 손익비가 상당히 높은 매매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그 뜻은 뭐냐면은 저는 애초에 매매 자체를 뭐 더 벌겠다가 아니라 덜 잃어야 시장에서 하락을 했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고 살아남아야 시장에 상승장을 또 누릴 자격이 있다 이런 주의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혹시나 또 시청하시는 분들 전략 짜실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 편입할 종목은 사실 제가 그동안에 편입했던 섹터나 테마는 아니고요. 그리고 요즘에 좀 시장의 트렌드에서 조금은 나름 주목을 덜 받았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우선은 현재가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은 현재가는 5,830원이고요. 종목명은 OSP라는 기업입니다. 자, OSP 이전에 그 노광민 매니저님이 짤이 좀 한번 돌았죠. 개사료 개밥주인가요? 아무튼 그 짤이 좀 돌았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종목 맞습니다. 그 종목 맞고요. 자, 오늘 이제 이 저출산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부각을 좀 받고 있는데 사실 최근에 이 반려묘 관련해서 유모차 있죠. 뭐 이런 차가 유모차가 오히려 이 저출산 쪽 관련된 부분들 이런 매출보다 더 늘어나고 있다. 이렇게 돼가지고
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저출산 쪽에 대한 포인트를 잡을 수도 있겠지만 제가 이미 포트에는 꿈비가 있기 때문에 좀 새로운 투자 관점에서 잡아보자라는 관점에서 OSP라는 종목을 가지고 왔습니다. 이 반려견 시장, 반려묘 시장에 대한 이런 성장성은 우리가 계속해서 확인을 그동안에 해왔고요. 실제로 지금 이슈를 이따가 제가 잠시 뒤에 보여드리겠지만 이 반려묘나 반려견 시장의 성장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도 최근에 다시 한번 또 주목을 받을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궁극적으로는 이런 이슈가 저출산 관련된 이슈로 연결될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지금 시장의 트렌드는 결국에는 이런 이 반려견, 반려묘 시장, 이 펫 시장 자체가 앞으로 계속해서 좀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. 동사 같은 경우에는 국내 펫 사료 시장에서 ODM 쪽 관련해가지고도 50% 이상의 시장 점유율을 기록을 하고 있고요. 또 최근에 자체 브랜드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만약에 올라간다면 당연히 수익성에 대한 개선 기대감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내년 상반기에는 또 이 코스트코 관련해가지고 이점에 대한 또 기대감 이런 것들도 좀 있기 때문에 뭐 이 시장, 이 전방 산업의 성장성과 함께 이 기업의 실적도 같이 동반 성장하지 않을까 이렇게 포인트를 잡아봤고요. 자, 우선은 그러면 자료 보고요. 추가적인 가격 전략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래서 보시면은 뭐 사실 프리미엄 쪽 관련해서 뭐 반려견이나 반려묘 관련된 사료 제조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뭐 사실 뭐 유기농, 뭐 기능성, 뭐 기타, 뭐 인디고프 뭐 이런 여러 가지 제품들을 뭐 생산을 하고 있고 실제로 최근에는 자사 펫푸드 브랜드 런칭을 함으로써 사실 이제 자사의 브랜드를 갖고 있는 게 사실 수익성 측면에서 더 좋다. 그래서 이쪽 시장에 대한 부분들도 잡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자료 한번 볼게요. 자, 그래서 이제 펫푸드 시장 규모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은 뭐 이 반습식 사료, 그리고 건식, 그리고 간식 이쪽 시장에 대한 성장 가능성 이 CAGR 기준으로 바라본다면은 이 반습식 쪽과 관련해가지고 17% 이상 그리고 간식 쪽도 거의 16%에 가까운 연평균 성장률이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뭐 지금 당장 사실 뭐 이슈나 트렌드나 이런 부분들은 시장에서 크게 관심을 받는 테마는 아니겠지만 좀 우리가 투자 관점을 좀 넓게 보자라는 관점에서 소개를 시켜드리기 위해서 오늘 좀 편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래서 뭐 글로벌 펫푸드 시장에 대한 부분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급격하게 이쪽 시장이 성장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고요. 뭐 실제로 제가 밥을 먹는 그 가격보다 더 비싼 사료를 강아지들이나 그 고양이들이 먹고 있어가지고 가끔은 좀 뭐라 그럴까요? 부럽기도 할 때가 좀 있었겠지만 자, 아무튼 그쪽 시장에 대한 이런 이 소비자들의 인식 자체가 과거보다는 확실히 좀 달라졌다라는 거 이런 것들 한번 그냥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다음 자료 또 볼게요. 자, 그래서 요거 한번 오늘 이슈가 크리스마스 때 이제 오전 7시 정도에 또 나왔던 기사인데 이 반려동물용 유모차 판매량이 유아용을 첫 추월을 했다라고 합니다. 자, 그만큼 이 반려동물에 대한 이런 관심이 확실히 과거보다 좀 좋아지고 있고 또 이런 소비에 대한 부분들도 과거처럼 조금 그 패턴 자체가 지금 최근에 많이 변화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 기사 내용을 통해서 좀 지켜볼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개나 고양이나 이런 이 사료 쪽 관련해 가지고 지금 정도의 자리라면은 한번 단기적인 스윙 관점에서 좀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뭐 시장에 큰 관심을 받지는 못하더라도 지금 정도의 자리 충분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뭐 관련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질문 받아보고 추가적인 가격 전략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제가 질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뭐 반려동물 시장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연평균 성장률이 고성장에 나와주고 있는 또 산업이기도 해서 저 또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긴 한데 최근에 지금 이제 OSP 같은 경우는 이제 펫푸드 관련해서 국내 최초로 좀 상장한 기업이기도 하잖아요. 근데 최근에 이 사료 기업들, 뭐 대주 산업을 필두로 사료 기업들이 최근에 신성장 동력과 이제 미래 먹거리로 이제 펫푸드 사업에 다 뛰어들고 있기 때문에 OSP만의 다른 기업들과의 어떤 차별점이 뭔지 좀 궁금합니다. 우선은 뭐 프리미엄 제품 쪽에 대한 뭐 소비자들의 인식 자체가 이렇게 한 번에 바뀔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이쪽을 먼저 좀 프리미엄 시장을 잡고 있다라는 거, 그리고 ODM 시장에서 시장 점유율 50% 이상을 갖고 있다라는 거는 아무튼 업계 내에서 최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게 하나의 좀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. 물론 신규 경쟁자가 새롭게 또 나타난다라는 부분들은 사실 이 수익성이 이제 경쟁을 하다 보면 가격을 낮춰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 가지고 뭐 중장기적으로는 좀 어떻게 보면 약간은 좀 사업성이 떨어질 수는 있겠지만 뭐 지금 시장 자체가 워낙 고성장을 유지하고 있고요. 아까 말씀드렸던 이 코스트코에 대한 이런 진출 기대감이 내년 상반기에 다시 한번 또 부각될 수 있다라는 그런 포인트가 있기 때문에 뭐 관련해가지고는 충분히 좀 주목을 해볼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자, 1차 목표가는 6,550원이고요. 자, 2차 목표가는 7,500원, 그리고 손절가는 4,800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